안녕하세요. 서울도시철도공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한 신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집들을 풀어보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시는 중일 텐데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 문제와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 그러니까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유형에 나오고 또 이 유형을 정복을 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 푸셨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지문 분석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지 답이 빨리 나오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안 푼 분들 계시면요.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볼 파트가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 이제 언어 추론과 명제 추론으로 나눠지는데 명제 추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고 언어 추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요. 흔히 나올 때 내용 일치 아니면은 이제 주제 파악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요. 이 푸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냐? 선지에서 말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에서 이 키워드 단어를 발견해서 그리고 앞뒤 내용 따져보기인데 보통 이 키워드가 있는 부분에 문장을 한 두세 문장 정도 보면 되죠. 자,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조금 독해 능력이 완전 빠르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잘 맞는 분들은 이게 훨씬 빨라요. 자, 근데 나는 이게 안 된다. 나는 이런 거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나는 글 읽는 거 되게 싫어했고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문을요. 뭐 중심 내용을 물어보든 추론 문제를 물어보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든 다 똑같아요. 지문을 먼저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구조화라고 하니까 엄청나 보이는데 이게 뭐 밑줄을 그어주든 아니면은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든 최대한 포인트는 뭐냐? 직관적으로 내용 판단이 되도록 내용 구분이 되도록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고 어디까지가 뭐구나 라는 게 딱딱딱 떨어지도록 구분을 해 주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구조화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조한 내용이 거의 다 이 선지 안에 담겨 있어요. 답이 굉장히 빨리 다다닥 떨어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숙달만 되면은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구조하라 하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 다 읽어요? 미쳤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이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들을 읽어 나가실 때요. 뭐 이때 앞뒤 내용 판단할 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해당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마침표 딱 찍힌 데까지 눈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때 뽑아낼 주요 단어 이걸 가지고 구조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어디에 주로 있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문장의 필수 성분에 숨어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문장을 좀 약간 설렁설렁 읽더라도 이 부분은 눈으로 찍듯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읽어주시길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낸 내용을 구조화를 시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그러나 같은 역접에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편,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죠. 요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미친 듯이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지 않고 그리고 풀어 나가실 수 있다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해봐야 알죠. 그렇죠? 해봐야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방법보다 좀 빠르고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쉽다고 느끼는 문제인데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발문 잘못 읽는 경우. 발문에 OX. 지금 내가 옳은 거 고르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지, 추론될 수 없는 건지, 추론되는 건지, 이걸 헷갈려요. 중심 내용으로 옳은 건지, 중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지. 이거 되게 어이없게 나오는 실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험 시간에 마음이 급하고 쫓길 때 나오는 실수예요. 틀리면 너무너무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정도 주의를 하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방법은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독해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좀 숙달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각각 시간 재보시고 더 빠른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기출문제를 한번 만나보죠. 어우, 보기 싫죠? 엽사상기 모든 머리 아파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뭘 골라줘야 돼요? 주제 및 중심 내용, 즉 우리는 지금 주제를 고르고 있고요, 적절한 거 고르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내가 뭘 고르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좀 써놓을게요. 적절한 걸 골라줘야 돼요. 자, 이거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 주요 내용을 뽑아서 구조화를 해라. 자, 제가 실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문장은 절대 놓치지 말 것. 눈으로 한번 띄엄띄엄 다 읽으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인간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요, 아, 인간사회들 물질적 풍요, 이것만 밑을 치면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뭐라고? 칼라 이런 족은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유지를 노력한대요. 자, 이 족은 뭐 최소한의 식욕만 해결하고 뭐 놀이와 의례.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뭐냐? 아, 이 세월족은요 어때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가축을 방목을 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목품과 세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시험 시간이면 안 쓰는데 여러분들 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얘네는 놀이와 의례행위로 인간을 즐기고 있고요. 여기는 부를 축적하는 애들이죠. 자, 근데 결국에는 망했어요. 끝. 이 긴 내용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저 위에 밑줄 하나랑.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부의 축적이, 자, 주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직관적으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자, 그러면은 부의 축적은 어떤 수단이다 라는 거 체크하셨어요? 이게 포인트 내용이죠. 사례를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뒤에는 뭐예요?
뭐 사례겠죠. 뭐 인디언이죠. 인디언. 이 얘기. 해서 이거는 눈으로 얼른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 위에 사례들은 그냥 슉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면은 축제한다고 하면서. 자,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뭐야? 위에 나온 말과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 왜 또 봐요? 자, 그리고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이 이런 걸 역사교육을 기초로 해서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좋고 나쁨 논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가 좋고 나쁨 논하기 어렵다라는 거 주제 문장이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선지를 보시면은 어때요? 괜히 4번 같은 거 보고 좀 설렐 수가 있는데 무슨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 문단 보셔야죠. 또 하나가 여기에서 보실 때 특히나 주제 찾고 뭐 이럴 때 얘기인데요. 문단의 처음과 끝 역시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가 이 설명문, 논설문류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단들 구성 아시죠? 처음, 중간, 끝 해서 처음에 문제 제기, 중간에 중심 문장, 부연 문장, 중심 문장, 부연 문장, 마지막 결론은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잖아요. 보통 맨 마지막만 봐도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답이 2번으로 꼽히는데 마음 급한 분들은 이제 4번 뭐 이러고 계세요. 자, 이러지 마시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답 빨리 나오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자면요. 아이고, 프랑스 영토의 윤곽은 블라블라 합니다. 자, 실제 시험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프랑스 영토의 윤곽은 영토 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황제 이런 거 빼고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니잖아요. 저기 위에 주어하고 서술어만 볼래요. 자, 제국 분쟁을 이렇게 해서 루이, 샤를 얘네 왜 계속 싸우지? 쭉 지나가요. 이러면서 베를린 교양이라는 게 체결됐는데, 자, 로마 교회가요 영토 분할을 위임받았대요. 그러면서 영토 면적이나 조세 수입이 아니라 세속어를 경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게르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지금 루이하고 샤르하고 싸우는데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세속어를 기준으로 영토를 분할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계속 세속어가 계속 나오네요. 영토를 세속어로 교환하고 받았다. 문장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렇죠. 세속어로 다 뭔가를 한 거예요. 이때 가를 때 영토 분할을 할 때 다 세속어를 썼고요. 세속어로 서약을 해요. 자, 루이와 샤를 등 한 명은 자신의 모어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학자들은 이거 쑥 지나가도 되죠. 상대층 영토의 세속어 사용이 요거를 어떤 상징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게 뭐다? 세속어가 상징어로서 기능한다. 상징 행위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슉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 이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죠. 지금 주제인데 당연히 2번이죠. 지금 영토 경계의 기준이라는 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추상활동 또 나오는데, 자, 피카소 얘기가 나와요. 자, 추상어 어쩌고저쩌고. 추상활동이란 뭐다? 정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는 해 놓고요. 그런데 추상활동은 그런데 약간 주의. 대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 추상활동은요, 뭐에 따라? 많이 존재하는데, 뭐에 따라? 대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 활동이랑 관찰과 단순화의 방식을 통해서 특징을 포착한다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뭐 관찰과 단순화. 실제 시험 시간이 뭐 이 정도 단어만 썼겠죠. 관찰, 단순화 언제 다 써요. 자, 창작 과정은 추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피카소의 창작 과정은. 예시잖아요. 그쵸? 지금 피카소는 하면서 황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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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쵸? 쭉 지나가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주제 찾는데 우리가 세부 내용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제 찾는데 이걸 왜 읽어요? 이처럼 하면서 다시 한번 받아주잖아요. 이처럼 대상을 관찰하는 것. 위에서 이 대상 관찰했나 보죠. 그 얘기 나오나 보죠. 지나가셔도 됩니다. 대상을 관찰하는 게 어떤 예술가든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안 된다. 실체가 있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게 뭐? 어떤 거? 관찰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3번이죠. 구체적 실제에 관한 관찰. 여기서 나오죠. 구체적 실제에서 출발해서 특징만 뽑아내는 거. 이게 추상하다라는 거 잡아내잖아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별거 없죠.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제 찾기가 조금 어느 정도 됐으니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 또 다른가? 아니요, 비슷합니다. 자, 이거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연구.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골라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주제 찾기는 되니까. 자, 이 역시도 똑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게다가 이 글은요, 우리가 읽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입장. 요거에서 자, 첫째 안전판 하면서 자, 지금 산업예비군이죠.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으로서 상승되는 충원, 그리고 하강 측면에서는 축출.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내용 구분 가시죠. 지금 같은 내용 영역끼리는 같은 기호 사용해 줬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내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대체가설. 자, 지금 대체가설이 뭐냐? 불황기입니다. 불황기에 기업은 이것과 이것을 위해. 자, 지금 이거 번호 달아주면 되죠. 이것과 이것을 위해.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드러나요. 이거를 위해서 여성 노동력을 사용해서 여성의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분절 가설은 지금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특정의 산업과 직무에 고용되어 있는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여성의 고용 추이는요, 경기 변화의 영향을 남성 노동과 무관하다라고 하죠. 성별 직무 분리 때문에 경기 변화 영향을 남성 노동과 무관하게 받아요. 자, 근데 살펴보니까 경기 침체기에 어땠느냐? 여성 고용이 증가. 그래서 산업별, 규모별 어떤 직업별 구조적인 변동들이 여성 노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당연히 딱 떨어지죠.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라뇨.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불황의 초기 국면에선 감소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문 분석 능력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으악 싶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일단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 중에 요런 서식에 갖춰서 쓴 문장을 잘 읽을 수 있고 아주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왜 이걸 접근하셔야 되느냐? 넘어가세요. 지금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쵸? 넘어가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이 방법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내용일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아, 이게 내용일치 문제구나. 어우, 근데 너무 긴걸? 자, 이때요. 이 선지에서 키워드가 되는 주요 단어를 찾고요. 지문으로 올라가서 이 키워드 어디 있지? 이것만 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앞에 몇 조 하고 가로치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으면 뭐에 관한 내용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빠른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면요. 예, 국제 경쟁력 강화, 뭐 투기 이거를 하나만 찾자면은 청렴계약제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면은 자, 지금 청렴계약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하면 빨리 앞뒤 보시는 거죠. 최소한 여기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아니 이거 지금 맞잖아요. 그쵸? 자, 지금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거 고릅니다. 지금 틀린 거 고르는 중. 맞잖아요.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는 불공정 행위로 블라블라 과징금 부과라고 하면은 빨리 과징금 부과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는데 자, 담합으로 인해서 발주 사업이 지연되어 발주처의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찾아주셔야 돼요? 뭐 발주처 같은 그런 단어 찾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발주처, 그 다음에 뭐 지연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 주시면은 발주처 여기 있다. 그럼 지연이라는 단어도 빨리 여기. 근데 뭐 이 손해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봐줘야 됩니다. 손해를 가했을 경우 각 호의 금액을 배상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 금액을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참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돈 배상을 하는 거죠. 답이 4번.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지문 독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포인트가 되는 우리의 핵심 키워드만 빠르게 쳐서 구조하는 게 핵심이었죠. 이거 역시도 이 선지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지? 여기 같으면은 자유경쟁자의 과징금이겠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2년 동안 입찰 참가 없다. 이런 거. 이런 거겠구나 하고 빨리 이 지문에서 어디 있지 하고 찾아주셔야 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잘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과하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용일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고르면 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추는 못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유추라고 하는 게 못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용 해석에 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논란이 붙을 만한 문제는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유추지 사실은 뭐 그냥 이거는 내용 일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추? 이건 또 어렵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자, 보면은 도시철도공사 왕 길어요. 덧붙였다. 자, 이 보도자료 먼저 보는 거 아니죠. 보도자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선지를 먼저 보시면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서울 3번 답이 3번이죠. 도시철도공사는 도쿄메트로도 지금 방문해서 전동차 운행에 어쩌고 저쩌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찾아줘야 되냐? 도쿄 메트로 찾아줘야 돼요. 도쿄 메트로. 지금 여기서 뭐 있어요? 도쿄 메트로를 견학했네요. 아이 재밌겠다. 견학했잖아요. 그래서 방문 후에 뭘 느꼈고 그래도 우리도 개선을 할게요 라고 했어요. 지금 협약은 누구랑 했어요? 협약은 누구랑 했느냐? 여기 뭐 도시바랑 협약을 했어요. 도시바랑 협약을 했지 도쿄메트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지원 협약했다는 거 3번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왕 간단. 결국 내용 일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려고 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를 잘 잡아주래요. 뭐 문장 비율 문제야? 쉽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 앞에 올 수 없는 문단이 존재를 하죠. 뭐 이러한 같은 거 앞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인권이 얼마나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얘를 뒤로 빼주셔야죠. 인권이 근본 이념이라는데 갑자기 신성불가침이라니. 왜 신성불가침이 아닌지 한번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얘를 뒤로 빼고요. 천부인권이 근대 민주국가의 근본 이념이다 라는 거. 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또 사람 얘기로 받아줘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든 감옥에 갇힌 사람이든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 그쵸. 여기서 앞에 사람인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근본 이념이다. 이 사람에겐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 어울리잖아요. 얘 뽑았으면 끝난 거죠. 일단 시작은 기억으로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으셔도 앞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걸 찍어 주셔야죠. 시간이 급해서 찍는다고 칠지언정.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걸 한번 골라보시면은 독재국가와 기본권을 짓밟으면 온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불가침의 것인지 증명하는 거다. 이 내용이 어울리잖아요. 왜? 이러한 사실을 요거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사실이 인권이 얼마나 신성불가침인지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니까 해서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때 일단 앞에 올 수 없는 문단 뒤로 빼주시고 얘 말을 다 받아주는 보통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요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한번 보자면요. 자, 이것도 한번 빠르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상층문화, 하층문화 독자적이다. 상층, 하층, 독자적, 조선, 중기. 자, 그래서 상하층 문화가 평행선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부터 사회가 변했다. 아, 중기랑 후기랑 다르구나. 야, 왜? 자, 지금 뭐가 되게 많이 나오죠. 보통 이럴 땐 그냥 번호로 1, 2, 3, 4만 달아주시면 끝나요. 대외전쟁에서의 패배, 지배층 자신감 상실, 반감 확산, 그 다음에 극단 보수와 권력층에서 탈락한 사대부 계층 대거 몰락이라는 자, 이게 뭐 기존 권력 구조의 변화와 농공산업의 질적 발전 그리고 이거 되게 많죠. 질적 발전과 성장에 따진 경제력 변화, 재편된 중간층 확대 현상 엄청 많아요. 등등의 조선 후기 당시 변화는 자, 기존 권력구조 변화에 관련된 거 4개,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관련된 거 이렇게 3개 잡아줬고 서서히 바꿔 상하층 문화 상호 교류가 포인트죠. 여기는 그냥 슉 지나가면 돼요. 여기는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이고 이러저러 저러저러한 것 때문에 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비교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번호 달아 구분을 해줬으니까 단어가 눈에 잘 띄거든요. 그때 위로 올라가면 되고 포인트는 얘죠. 자, 그래서
상층이 하향화, 하층이 상향화 하면서, 그러면은 상하층이 서로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 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발생, 한시, 민간 풍속, 번호 달기도 너무 많으니 이 정도로 해봅시다. 한시가 민요 취향 보여주기도 하고, 민간의 풍속 얘기하고, 시조 장편화, 가사 서민화, 소설화 해서 야담 정착, 잡가 형성, 무가가 블라블라, 회화 음악까지 되게 많죠. 자, 지금 우리가 체크한 부분이 다 변화 포인트니까 우리가 답 고를 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조선 중기 이르기까지 상층, 하층, 호환 안 이루어졌어요. 독자적 빨리 지워지고. 2번 문학뿐만 아니라 회화 음악 변화, 후기의 변화가 우리 여기 체크한 거였죠. 샥 수사해 보면 회화 음악 얘기 나옵니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상하층 문화가 서로 영역에 스며들면서, 그쵸, 상호 교류했다면서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화가 바뀌면서 권력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체크해놨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이제 이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끝. 그래서 4번 빠릅니다. 지금 이걸 읽어 나갈 때요, 이렇게 막 뭔가 열거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보고 이게 어떤 예신지 아니면 얘를 아우르는 어떤 특정 핵심 단어를 찝어 주시든지 해서 크게 괄호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얘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뇌가 우리의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자, 신체 기능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쪽을 좀 지울게요. 설명을 위해서. 지도가 필요. 지도 필요. 왜? 신체 기능 조율이죠. 실제 시험 시간에 여기다 밑줄 정도만 긋고 지나갈 거예요. 내가 신체의 각 부분에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래서 생명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대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등에서 이런 조절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흐름으로 불균형까지만 이걸 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생명 조절 기능이라면서요.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고 대조해 볼 일이 있을 때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외상, 기관의 기능 부전, 호르몬 불균형 이 정도 체크만 해줘서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 몇 개 정도다 라는 거 정도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를 선지해서 대조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의 조절 기능에서 이 신경 지도는요, 느낌과 관련을 맺는데요. 아니, 그래요? 느낌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자, 신경지도가 없다면 느낌 역시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다. 그럼 지도가 1번, 2번이 느낌인데, 자, 이 의식적인 것은 아예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지만, 그래서 생리적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옳다. 자,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 되죠. 자, 신체 상태를 표상하는 지도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관장활동도 짐실이다. 다 아는 얘기예요. 조율한다면서요. 자, 쭉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Y. 제한된 수준만의 도움만을 그러면 제한된 수준의 도움을 뇌에 준대요. 자, 이게 복잡성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혼자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올 때는 복잡성이 좀 커질 때 얘기겠구나. 그러면은 무의식 속의 지도는 뒤로 물러나고 느낌이 구원투수로 나온다. 끝났죠? 그러면은 신체 기능 조율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요. 부분적으로만 옳다. 제한적으로 도움 준다고 했어요. 일정 수준의 복잡성을 넘어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 신경 지도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아니죠. 복잡성 커지면 어떻게 느낌이 등판을 한다.
우리가 요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간 얼마 안 걸려. 보자마자 거의 직관적으로 아니잖아 하고 팍팍팍 지워지고 답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내용 일치 같은 거는 지문 다 읽지 않고 빠르게 중심 내용 뽑아내는 것. 즉 여기서 예시라든가 어떤 많은 열거 같은 건요. 괄호 처리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 다 비슷비슷한데, 자, 지금 요거는 조금 문제가 달라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다음 글에 전제로 알맞은 걸 물어봅니다. 전제? 전제라고 한다면은 미리 깔려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불꽃의 색을 제거해서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분간할 수 있게 해줬대요. 금속이 섞이면요. 색깔이 겹치고요. 그래서 이런 분광 분석법을 했대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아, 지금 그러면은 이 실험이 맞으려면은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분광 분석법을 창안을 해서 그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이 뒤에 날리셔도 돼요. 요 앞이 문제입니다. 전제로 깔려 있는 게 뭐냐? 불꽃의 색을 분리시켰다 라고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고유한 불꽃색이 있고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고 하죠. 고유한 불꽃색이 있으니까 겹치면 분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물질의 불꽃색 더 잘 구별. 1번. 답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대다수 내용 일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체 그 지문을 세세하게 다 안 읽어도 되죠.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꼼꼼하게 읽어서 풀어나가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후룩 따라가면서 날려버리는 문단이 꽤 돼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일치 문제도 그런데 이런 거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부담 가지시 마시고 보시고, 근데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만 잘 확인해 주셔도 돼요. 중간에 그러나 반면에 이런 거 있나만 보시고, 근데 그러나 반면에 발견 못 하셔도 만약에 반면에 하면서 내용이 달라지면 위와 아래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때 결론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나온 얘기를 해줘요. 위험성에 대한 각별한 대책, 어린이가 주의해야 된다. 이것만 보셔도 1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급할 때 당연히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논거로 가장 적절하대요. 이 주장을 뭐냐, 신축 아파트 내부 대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신축 아파트 내부 대기가요, 유해 물질이 더 많대요. 문제가 이겁니다. 어디보다? 오래된 아파트의 내부 대기보다 구 아파트. 자, 이거를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로 고르래요. 이거 뭐 읽을 필요 있나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만 고르면 되죠. 그러면은 새 아파트가 왜 공기가 나쁜지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차 편의시설 얘기하는데 차량 배기가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시공할 때 사용되는 벽지 벤젠, 그쵸? 그 수도권과 지방 얘기는 말이 안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차량 배기가스 얘기 나온 데다가 배기가스 때문에 내부 대기가 오염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3번입니다. 지금 간단했죠? 이거 막 세세하게 안 읽고도 빠르게 판단 가능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시는 훈련 해나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취지에 반하는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여기에서요, 죽음의 편재성이란, 이거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라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문장입니다. 자,
죽음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 빈칸에 채워줘야 돼요. 빈칸이 어디냐면 마지막입니다. 즉 그러면 여기 위의 결론에서 해당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되다가 앞에 그런 대로 시작하죠. 이 앞에만 살짝 보면요. 죽음의 편재성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예시 쫙 지나가셔도 되죠. 그런데 항상 맞지는 않다. 아니 왜요? 죽는다면 무서운데. 자, 그래서 이게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반드시 회피 대상은 아니라는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즉 아까 전에 죽음의 편재성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자, 그래갖고 우리가 회피한다라고 했는데 아니란 얘기 해줬죠. 그러면은 회피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죠. 뭘 봐서 싸우고 반드시 공포를 불러일으킨 대상 아니라 이거를 즐길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거. 편재성은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공포 때문에 회피한다고 하는데 회피를 안 한다라는 거죠. 해서 답이 4번으로 떨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칸 추론 역시도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공리주의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공리주의자는요, 동일한 강도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를 해준대요. 자, 맨 마지막에 비워져 있죠. 자, 그러면은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읽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강도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상 알고 있는 그 공리주의자 얘기예요. 도덕적 가치가 있고 그러는데 자, 하지만 여기 뒤에 좀 잘 보셔야 되죠. 이게 누구의 행복인가 행복 주체 범위를 이해될 땐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거 철학자 싱어가 나눈대요. 두 가지 견해를 나누는데 하나는 실제적 견해, 하나는 전체적 견해죠. 실제적 견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다. 이와 구별되는 거는 전체적 견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문장은요, 이 전체적 견해에 이어져야 되죠. 옳은 행동이다. 왜냐하면은 블라블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뭐가 어울리냐면요, 이 실제적 견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구별된다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존재가,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봐줄 문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괄호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위에는 상대적으로 좀 휙 지나가줘도 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위아래 이만큼은 내용을 봐줘야 돼요. 내용이 틀어지는지 아닌지. 네, 특히 문장의 중간에 만약에 이쯤에 뚫려 있다라고 하면 뒷내용이 중요하죠. 여기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얘가 속한 뒷문단을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별거 없어요. 이 보이와 사이몬 얘기가 나오고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대요. 자, 이거를 비베프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쭉쭉쭉쭉 내려가셔서 여기에요. 왜? 이 따라서가요, 전체를 다 감싸는 따라서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는데 이럴 경우에 있다. 문제는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문단이잖아요.
여기를 안 읽어도 된다고요. 아까도 거의 뭐 설렁설렁하게 무슨 내용이구나만 찾았죠. 시간이 급하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는 요쪽만 잘 봐줘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 자, 보시면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거나 다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견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자의 협박을 받고 있는 시민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이런 정의라는 게 지금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한다면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다 평등이 아니라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쪽을 조금 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번이죠. 불평등한 보호. 왜?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범죄자 협박 안 받으니까. 요 맥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답이 간단하게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 내가 모든 질문을 다 읽어내려갈 필요가 거의 없더라. 그리고 대다수 어떤 문단의 주요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잡아준다면 뭘 기준으로? 요걸 중심으로. 그리고 문장이 좀 길어질 때 내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내용 판단 가능하도록 어떤 기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밑줄, 뭐 별표, 숫자 이런 걸 통해서 내용 구분을 잘 해준다고 한다면은 답은 쉽게 딱딱 떨어진다라는 거, 요거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거는요, 요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이 방법을 몸으로 체화시키고 속도를 올리시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연습 충분히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